아까 녹화하면서 제가 본 진도 나가기 전에 그 문제풀이를 하나 안 해주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 한번 할게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자, 전압을 알려줬어요. 그죠? 그리고 합성 변정 정전 용량을 구해라. C0를 구해라. 그리고 저축되는 에너지 E라는 값을 구해라. 그리고 충전 전압은 몇 쿨롱이냐, Q 값을 구해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이런 회로가 있을 때는 얘에 대한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직렬이니까 저항에 병렬처럼 풀어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C 제로를 먼저 구할 때 얘를 먼저 풀어주면 되겠죠. 얘는 위에는 곱하고 아래는 더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나오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자, 여기다가 플러스 요게 있죠. 플러스 얘는 병렬이니까 회로를 만약에 구한다고 보면 얘 거를 합성 정전 용량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에 대한 값을 더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합성 정전 용량은 몇이 돼? 1.5 마이크로 페럿이 나오겠죠. 자, 1.5 마이크로 페럿이 나왔어요. 이 제로의 값은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정정 용량 답은 벌써 얘밖에 없네요. 1.5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답은 나왔는데 나머지 풀어야겠죠. 자, 그래놓고 Q 값을 구해라. Q는 뭐예요? Q는 CV죠. 자, C 제로의 값을 구했어요. 어떻게? 여기다가 요걸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1.5 곱하기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전압이 몇 볼트? 전압이 100볼트래요. 100볼트 하니까 요거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두 개가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그러면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Q 쿨롱이겠죠. Q 쿨롱.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답은 나왔네요. 자, 그래 놓고 하나 더 풀어보면 저축되는 에너지는 W였죠. W는 2분의 1 QV였어요. 그거를 다시 이제 Q는 CV니까 얘를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V 값도 알고 C 값도 아니까 요거 곱해줘도 되지만 거기다가 어떻게 CV 얘를 CV니까 요거 두 개가 있으니까 CV 제곱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걸 풀어보면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볼트가 몇 볼트? 100볼트니까 100의 제곱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A가 몇 개요? 요걸 없어주니까 요거하고 없어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얘하고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하니까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더라 라고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단위는 뭐예요? 줄이 되겠죠. 줄 7.5. 그래서 답은 요겁니다. 이런 식으로 총 몇 볼트를 정해주고 회로를 만들어주고 합성 정정 용량 그리고 저축된 에너지 충전 전압 국가고시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한꺼번에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와요. 이런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문제풀이 하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안 나온다고 보면 되겠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 정도는 조금 좀 같이 풀 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를 물론 얘도 풀 줄 알아야 얘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과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고시에서는 줄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로 물어본다? 칼로리로 물어본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풀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본 진도로 나가봅시다. 자,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 뭐가 있었냐면 자기회로예요. 자기회로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자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석인데 이 자석은 어디에만 있어요? 우리 영상적으로 얘기하면 MRI에 많이 이용하겠죠. 그래서 MRI는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어떤 거를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대충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자석이란 말을 끌어보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얘기해 볼게요. 자석이 있습니다. 여기. 자석이 있으면 N극과 S극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못이에요, 이게. 못을 가지고 철이죠, 철. 철을 가지고 막 여기다 갖다 붙여놨어요. 한 일정 시간 동안 붙여놓으니까 철에서 물론 다 딱 뗐어요. 그랬더니 이 못이 어떻게 돼요? 자화된다 그러죠.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된 거예요. 그죠?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됐다는 얘기는 얘를 가지고 다른 못이라든지 뭐 아핀이라든지 뭐 철엘 등등등을 갖다 붙이면 얘가 갔다 와서 딱 달려붙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 여기다가 연구 자석에다가 붙여놓으니까 얘가 다화돼서 얘가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성이란 건 뭐다? 철을 흡인하는 성질이 있다. 철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죠. 자성체라고 하죠. 자성체. 그래서 자기는 자성의 근원을 얘기한다라는 거. 그리고 자석은 자성을 가진 물체를 자석이라고 한다. 자성이라는 거는 철을 흡인하는 성질이 있다겠죠. 여기에는 편연자석, 인조자석이 있는데 뭐 이걸 구분 지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런 거 그냥 뭐 자철광, 니켈광이 있다. 그리고 금속자성, 철, 니켈, 코발트 등등등 페라이트 자석이 있는데 성질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이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는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넘어가도 되겠죠. 이런 것들은 한 번씩만 읽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성이 극을 띠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림을 딱 보면 여기에 N극과 S극 두 개의 극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 끝단 우리 왜 책받침에다 철가루를 막 뿌려보고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더니 이쪽에는 막 철가루가 많죠. 근데 이쪽에는 막 N극과 S극이 서로 많아요. 근데 가운데는 철가루 분포도가 적어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는 성질이 그만큼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쨌든 극은 두 개의 극으로 나눠진다라는 얘기예요. N극과 S극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는데 이거를 우리는 N극을 플러스 S를 마이너스 극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자석의 양 끝단이고 N극과 S극으로 나눠진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력 이런 얘기는 반발 또는 흡인을 하는 다른 자석에 미치는 힘이에요. 그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자석을 하나 더 갖다 놨어요. 여기 S, N 놨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서로 SS 같은 거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여기에 N극과 이렇게 N극과 S로 왔어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돼? 당기려고 하겠죠.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하더라. 뭐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 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 주변에는 이제 자장이라는 게 흘러요. 그래서 MRI실에 여러분이 뭐 촬영을 해본 학생들 있을 텐데 MRI실 통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MRI실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이라든지 뭐 다 놓고 나가요. 바깥에 문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밖에다가 다 보관하면서 따로 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어떻게 자장이 흘러가기 때문에 주변에 핸드폰이라든지 마그네틱이 들어가 있는 뭐 우리 카드, 체크카드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다 사용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다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힘이 MRI실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뭐 자장이 굉장히 세게죠. 자계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자장 또는 자계라고 했는데 우리 전계 얘기하면 쉽죠. 전계. 전계란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Q쿨롱짜리 하나를 놓으면 여기에 40808번과 전기력선이 나온다겠죠. 그것처럼 똑같아요. 자계도 여기에 1웨버짜리에 자석을 갖다 놓으면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자기력선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왜 쿨롱의 법칙 발표한다고 했는데 하나가 1차적으로 만들었던 게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전기력 법칙. 그리고 2차적으로 만든 게 자기력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질은 똑같아요. 거의 뭐 변하지 않습니다. 이따 얘기를 하면 복습 한번 하면서 넘어가겠지만 거의 똑같아요. 자기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자력이 미치는 공간이죠. 자, 연구자석은 영구적으로 자성을 오랫도록 보관하고 있는 자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다라는 거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거죠. 콜롱의 법칙. 흡인과 반발에 관계된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면 이 전기력 법칙을 얘기하면 전기력 법칙 복습 한 번만 할게요. 전기력 법칙 똑같아요. 얘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F는 K R 제곱분의 Q1 Q2였어요. 이 Q1 Q2가 뭘로 바뀐 거냐? M1 M2. 왜? 마그네틱이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뭐 그거 어렵지 않죠? 그냥 뭐만 바뀌었어? M1 M2로 바뀌기만 했다. 하지만 여기서 바뀌는 건 상대적으로 이거죠. K는 상수라겠어요. K 상수는 전기력 법칙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입실론 제로.
입실론 값이었죠.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였어요. 자, 입실론이라는 게 유전율이었어요. 유전율이었죠.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인데 이 입실론 제로의 값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죠. 진공이나 공기 상태 유전율의 값은 몇이다?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입실론 s는 진공이나 공기 상태의 비유전율, 비율이라겠죠. 비유전율인데 비유전율은 진공이나 공기 상태에서는 뭐다? 약 1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매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매질에 가있으면 매질 값을 분명히 정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헐렁 법칙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자기력 법칙이죠. 자기력 법칙은 이 K 값이 변합니다. K 값이 어떻게 변하냐 보니까 이렇게 보내요. 뭘로? 투자율. 아까는 유전율이라고 했고 지금은 투자율이라고 했어요. 유전율은 내가 이 힘을 마찰전기였죠. 마찰전기. 짝받침에다가 막 마찰을 일으킨 다음에 여기다 막 문질러서 마찰을 일으킨 다음에 내가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얼마만큼 지속된가를 나타내는 척도를 우린 뭐라 그랬어? 유전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투자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성체가 상대적으로 자력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쉽게 얘기하면 아까 뭐였어요? N극과 S극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뭘 갖다 놔? 못을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일정 시간 동안 갖고 있었던 얘가 어떻게 다석의 자성체를 띠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른 물질을 못을 갖다 붙여놨어. 그랬더니 얘가 한없이 계속 붙어 있나요? 아니죠.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툭툭툭툭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얘가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자성의 성질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투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투자율이란 내가 얼마만큼 자력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두 개가 비슷하죠. 유전율과 투자율은. 근데 값은 틀려요. 상수값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까 유전율의 값은 몇이었냐면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리고 투자율의 값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거겠죠, 요거.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얘하고 얘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국가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풀이, 쉽게 얘기해서 아까 9 곱하기 10의 9승 R 제곱분의 Q1 Q2로 해서 이거 기억을 상수값을 제가 기억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Q1 값, Q2 값을 알려준 다음에 Q1 값이 얼마다, 얼마다 알려준 다음에 문제풀이 형태로 문제를 내면 보기 1, 2, 3, 4를 주겠지만 그러면 이 계산하는 예를 상수를 알아야겠지만 다 이제 문제를 좀 쉽게 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내냐? 다음 중 투자율의 값은 얼마냐라는 쉽게 시험 문제를 내면 이렇게 낸다는 얘기예요. 1.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2.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리고 3 해놓고 9 곱하기 10의 9승. 또 4 했고 6.33 곱하기 10의 4승. 이런 식으로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되는 문제는 여기서 답은 뭐예요? 당연히 투자율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답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그래서 이 상수값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전율의 값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상수값도 알아보면 되죠. 상수값도 알았죠. 상수값은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투자율의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여기서 똑같아요. 뮤 값은 뮤는 뮤 제로 곱하기 뮤 s가 돼요. 뮤 제로의 값이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죠. 그럼 뮤 s는 뭐예요? 비 투자율이겠죠. 비 투자율이고 이 투자율은 진공이나 공기 상태에서는 몇이 된다? 약 1이 된다겠어요. 그러니까 따로 계산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뮤 s가 어떤 매질에 들어가 있다면 매질의 값을 분명히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우리 지난 전기력 법칙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쿨롱의 법칙은 F는 9 곱하기 10의 9승 R 제곱 Q1 Q2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사실은 입실론 S가 들어가 있던 거죠. 이 입실론 S가 진공이나 공기 상태가 있다면 그냥
생략시켜버린 거지만 약 1이니까 생략시켜버린 거지만 어떤 매질이 들어갔다면 요것만 기억해 주라고 했어요. 똑같아요. 자기력 법칙은 어떻게 돼 있냐? 자기력 법칙 똑같이 F는 6.33 곱하기 10의 4승. 이거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분의 1 해주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나왔다?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R제곱분의 M1, M2가 돼요. 왜? 자기력은 전기력 법칙은 Q 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거지만 여기선 전기력 자기력 법칙에서는 M 마그네틱이기 때문에 M 웨버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위는 알아두셔야 돼요. Q 쿨롱의 전하가 우리는 M 웨버의 자기력의 힘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속이죠. 자속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아까는 입실론 S였는데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뮤 S가 생략된 것 뿐이에요. 뮤 S는 진공이나 공기 상태에서는 약 1이니까 빼는 거고 어떤 매질의 값이 들어가 있다면 어떤 매질의 값을 분명히 정해줄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기력 법칙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 K라는 것도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시작 R제곱분의 뭐 여기서 M1, M2였는데 만유인력의 법칙은 어쨌든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매달려 있을 때 이렇게 지구가 있다면 사과나무가 매달려 있다면 이렇게 나무가 있다면 사과가 이렇게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몇 미터? R미터 좀 떨어진 점에서의 힘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쿨롱의 법칙도 결론적으로 뭐에서 시작한 거다?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시작한 요 값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K 값만 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가? 전기력 법칙과 자기력 법칙에서는.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이거는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조금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쿨롱 법칙은 전기력 법칙과 자기력 법칙의 차이점은 뭐예요? K 값이죠. K 값. K 값은 상수값만 틀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전기력 법칙에서의 K 값은 누구였냐면 입실론의 값이에요. 입실론은 뭐예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x가 돼요. 자, 입실론 제로의 진공이나 공기 상태에서의 값은 몇이었어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얘는 비투자율, 비유전율로서 진공이나 공기 상태에서는 무엇이 됐다? 약 1이 됐다. 그래서 생략시켜버린다. 그랬어요. 자, 자기력 법칙은 뭐였어요? 얘가 입실론이 유전율이었다면 이쪽에 와서는 뭐가 돼? 투자율이 되겠죠. 투자율. 투자율은 뮤 값이에요. 뮤입니다. 뮤 제로 곱하기 뮤 S. 그럼 뮤 제로의 값은 얼마다? 뮤 제로의 값은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더라. 얘는 비투자율로서 진공이나 공기 상태에서는 뭐가 된다? 약 1이 된다. 계산해줄 필요 없다겠죠. 그러니까 어떤 매질이 있다면 어떤 매질값만 요것만 정해줄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전기력 법칙에서는 자기력 법칙과 뭐만 K값만 바뀌는 거죠. 9 곱하기 10의 9승 R제곱분의 Q1, Q2. 여기는 당연히 단위는 뉴턴. 똑같아요. 왜? 힘이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여기에 입실론 S가 빠진 거고 뮤 S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뿐이다. 계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는 뭐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한번. 문제 한번 풀이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상수값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상수값만 좀 기억해 주시면 이거는 다 풀 수 있어요. 자, 아까 M 웨버라고 했죠. 단위가 1 웨버의 극성이 다르대요. 극성이 다른 얘기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거예요. 두 자극이 서로 진공 중에 있대요. 그러니까 입실론 S가 아니죠. 뮤 S가 약 1이 되니까 계산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R미터 좀 떨어진 점이 있다면 1미터 떨어져 있다. 적용하는 자기력이 얼마냐? 그러면 힘이죠. 힘은 공식부터 얘기하면 6.33 곱하기 10의 4승 R 제곱분의 M1, M2가 돼요. 근데 극성이
다르다고 했어요. 극성이 다른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크기는 똑같고 극성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1외분자니까 하나는 플러스일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거 곱해주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여기 Rm처럼 떨어져 1m래요. 1m 떨어진 거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다 111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9는 그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6.33 곱하기 10의 4승 단위는 뉴턴. 힘이죠. 자,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마이너스가 부호가 됐다면 이미 뭐가 됐다? 마이너스 부호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사실은 끌어당기는 힘이 여러분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벌써 우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했다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극성이 다르대요. 벌써 극성이 다르다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인데 N극과 S극인데 N극과 S 같이 붙어있으면 N극과 S극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겠죠.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하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은 꼭 풀어봐 주시고요. 이따가 문제는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른 문제 있네요. 진공중이라고 벌써 뒀어요. 단서를. 그러면 뮤 S의 값이 몇이다? 뮤 S의 값이 약 1이다. 계산해 줄 필요가 없죠. 자극식의 M1이 요거래요. 웹업짜리. 그리고 M2 요거 웹업짜리가 있대요. 또 1m네. 거리가 있다면 이때 작용한 힘. 그러면 얘는 곡점 33 곱하기 10의 4승 R제곱분의 R제곱이 1이니까 풀어줄 필요 없고 M1, M2 풀어서 답 올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꼭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공기 중이래요. 솔직히 입실론 S의 값이 입실론이 아니죠. 투자율이죠. 뮤 S의 값이 1이니까 계산해 줄 필요 없고 얘 하나, 얘 하나 M1, M2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두 자극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 뉴턴이었다면 오히려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F를 알려준 거죠. 그리고 6.33 10의 4승 R제곱분의 M1, M2였는데 얘하고 위치만 바꿔서 풀어주면 몇 센티미터로 나왔죠. 지금 몇 센티미터 이것도 계산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만 변경해서 공식 조금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꼭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